수지는 서점 계산대에 앉아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가라앉히려 했다. 38살. 이혼한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시댁에서 아이가 없다며 받았던 그 따가운 시선들. 남편이 점점 차가워지던 그 마지막 날들이 아직도 가슴 한편을 무겁게 눌렀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동도서 코너가 따로 있나요? 낯선 남자 목소리에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정장 차림의 40대 초반 남자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우연이었다. 아, 네. 저쪽 구석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해서요. 우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그 뒤로도 몇 번 그를 보았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타나서 아동도서를 한두 권씩 사가는 남자. 혼자 사는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그에게서도 느껴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독서 행사에 수진도 참석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작은 행사였다. 그곳에서 우연을 다시 만났다. 서점 사장님이시네요. 우연 씨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아이들의 그림을 구경했다. 한 아이가 그린 집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와 아이만 그려진 집. 아빠는 없었다. 요즘 혼자 사는 게 어떠세요? 우연히 먼저 말을 걸었다. 글쎄요. 조용해서 좋기도 하고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답답하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특히 일요일 저녁엔 더 그렇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흘렀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해. 우연은 그 뒤로 자주 서점에 들렀다. 처음엔 책을 사러 왔다가 나중엔 그저 수진과 이야기하기 위해 왔다. 수진도 그런 우연이 나쁘지 않았다. 대화할 때 상대방 눈을 똑바로 보는 습관이나 커피 한 잔을 대접했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이 좋았다. 주말엔 뭐 하세요? 수진이 호기심에 물었다. 그냥 집에서 쉬거나 산책하거나요. 우연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수진은 깊이 묻지 않았다. 자신도 남에게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어느 화요일 오후 서점에 손님이 들어왔다. 서태식이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꽤 성공한 사업가였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태식 오빠, 어떻게 여기를?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 서점 운영하기 어렵지 않아? 서태식은 주변을 둘러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럭저럭 버텨가고 있어요. 넌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줄까? 아직은 혼자가 편해요. 수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스쳤다.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그리웠으니까. 우연히 서점을 나설 때면 수진의 마음도 함께 문 밖으로 따라 나가는 것 같았다. 이런 감정이 오랜만이었다. 설레면서도 조금 무서웠다. 수진은 우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이나 직업 정도만 알 뿐 그의 과거나 가족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목요일 오후 우연히 그 비밀의 일부를 엿보게 되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현우야, 아빠야. 이번 주말에도 만날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래, 영화 보자. 아이. 우연에게는 아이가 있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말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첫 번째 결혼에서 아이 문제로 받았던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했다. 우연은 전화를 끊고 돌아왔다. 죄송해요. 급한 전화였어서. 괜찮아요. 수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다. 아이가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이까지 감당할 자신은 없어.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첫 번째 결혼에서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압박감이 다시 밀려왔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남의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한편 우연의 전처 체리는
아들 현우의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다. 아빠가 요즘 자주 웃으신다. 새로운 친구가 생겼나 보다. 채린의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우연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아직 이혼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생각이었다. 서태식은 수진의 서점에 자주 나타났다. 경영자문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수진을 챙기려는 마음이 더 컸다. 매출이 많이 늘었네. 내 조언이 도움이 됐구나.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숨통이 트였어요. 서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진아, 내 옆에서 편히 살지 않을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기 안쓰럽다. 수진은 당황했다. 서태식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지금 마음속엔 다른 사람이 있었다. 오빠, 저는 아직 급하게 결정하라는 게 아니야. 천천히 생각해봐. 그런 수진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우연에 변화된 태도였다. 예전처럼 자주 오지도 않았고 와도 금세 돌아갔다. 주말엔 아예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우연히 서둘러 나가려는 걸 붙잡았다. 요즘 바쁘신가 봐요. 아, 네. 좀 그렇네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영화라도. 죄송해요. 주말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연의 거절에 수지는 상처받았다. 자신이 늘 2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1순위고 자신은 시간이 날 때만 만나는 사람. 그런 느낌이 견딜 수 없었다. 서태식은 그런 수진의 상태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은밀하게 현우를 만날 기회를 만들었다. 아이에게 수진의 존재를 슬쩍 흘린 것이다. 아빠가 새로운 여자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신다더라.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11살 아이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토요일 오후 서점에 어린아이가 들어왔다. 현우였다. 우연을 똑 닮은 눈매에 곱게 담은 입술. 수진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줌마가 수진이에요? 그런데 넌? 저는 현우예요. 정우현 아저씨 아들이에요.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현우는 생각보다 의젓했지만 눈에는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아빠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가 울고 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시간을 보낸다고 알게 됐거든요. 제발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1살 아이의 절규가 가슴을 찢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자신이 미워졌다. 그날 밤 우연히 서점에 왔다. 현우가 다녀간 걸 알고 온 것 같았다. 미안해요. 현우가 그런 말을 했다니. 우연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갑자기 왜 그래요? 당신은 내가 당신 현실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있고 전처가 있는 그 복잡한 상황을. 우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렇다면 넌 내 현실을 감당 못하겠다는 거군. 역시 혼자 살던 사람은 달라. 상처를 주는 말이었다. 수진도 참지 못했다. 그래요. 저는 감당 못해요. 남의 아이 엄마 역할하면서 전처 눈치 보며 살 자신 없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우연히 서점을 나가고 수지는 혼자 남아 울었다. 체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이 수진을 만나고 온 걸 알았고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월요일 아침 서점 문을 열자마자 체린이 들어왔다. 수진 씨죠? 누구세요? 정우현의 전처 강채린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체린은 생각보다 날카로워 보였다. 우연이와 헤어져 주세요. 이미 헤어졌어요. 정말이에요? 네.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체리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 없었다. 당신 같은 여자는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아이도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남의 아이한테 엄마 행세를 하려 했겠어요?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우는 이미 상처받았어요. 부모 이혼으로도 모자라서 아빠의 새로운 여자까지 걱정해야 하는 아이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체린이 나간 후 수지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이 없는 여자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 그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현우의 마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도서관에서 본 그 그림이 떠올랐다. 아빠 없는 집. 현우도 그런 아이 중 하나였을까? 아빠를 그리워하면서도 아빠의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보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랑한다는 건 내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수지는 용기를 냈다. 현우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방과 후 나오는 현우를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현우야. 현우는 수진을 보고 놀란 듯 뒤로 물러섰다. 무서워하지 마.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 아빠한테 뭔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니야. 아빠는 모르는 일이야.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았다. 현우야, 아줌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사과요? 내가 불안하고 무서웠을 텐데 아줌마는 그걸 생각 못했어. 미안해.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줌마는 아빠를 빼앗으려 한 게 아니야. 그냥 외로웠어. 저도 외로워요.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외로웠어요. 아빠는 주말에만 만나고 그것도 짧게. 수진의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도 자신처럼 외로운 아이였구나. 그런데 요즘 아빠가 자주 웃으세요. 예전엔 늘 슬픈 표정이셨는데. 현우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다. 아빠가 웃는 걸 처음 봤어요. 그 한마디가 수진의 마음을 흔들었다. 우연히 자신 때문에 웃게 되었다니.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우연은 뒤늦게 수진의 마음을 이해했다. 자신이 너무 성급했고 수진의 두려움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서점을 찾아갔다. 수진아, 미안해. 우연씨. 내가 너무 조급했어.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에 대해서. 봄이 왔다. 수진의 서점 앞 가로수에도 새순이 돋고 있었다. 우현과 현우가 함께 서점에 들어왔다. 어색하지만 자연스러운 조합이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수진이 현우에게 물었다. 책 읽고 싶어요. 그리고 라면도 먹고 싶어요.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점 뒤편 작은 공간에서 세 사람이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아줌마, 제가 아빠랑 있을 때 심심하시면 같이 계셔도 돼요. 현우의 말에 수진은 놀랐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였다. 오후에는 세 사람이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우연히 중간에 서고 수진과 현우가 양옆에 서서 걸었다. 아직은 서툰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따뜻했다. 서태식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씁쓸했지만 수진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이해가 됐다. 너답게 살아라. 서태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채린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현우가 집에서 더 밝아진 걸 보면서 수진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됐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서점으로 돌아왔다. 석양이 서점 유리창에 비쳐 따뜻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 우연히 말했다. 완벽해서 가족인 게 아니라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구나.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가족은 완성품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 봄 햇살이 비추는 길을 세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직 모든 게 확실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늘 속에서도 햇살은 찾아온다. 수지는 그걸 이제 알았다.